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박은주는 이미 몸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57세가 되도록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새벽 루틴이었지요. 인천 구로의 낡은 아파트 12평. 방 하나에는 남편 이상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66세인 그는 3번의 뇌경색을 앓은 후 거의 침대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여보, 일어날 시간이에요. 은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상호는 눈을 뜨긴 했지만 표정이 없었어요. 말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먼저 죽을 끓였습니다. 소화가 잘 되도록 쌀을 곱게 갈아서 만든 것이었어요. 그 사이 따뜻한 물수건으로 남편의 몸을 닦아줬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창문 좀 열까요? 상호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은주는 계속 대화를 시도했어요. 의사가 말했거든요. 계속 말을 걸어야 한다고. 약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몸의 위치를 바꿔주는 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오후에 나가야 해요. 아드님이 올 거예요. 은주는 남편에게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어르신 댁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은주는 3년 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남편 간병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어요. 다른 사람의 어머니, 아버지를 돌보는 일이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아들 준수가 왔습니다. 32세인 그는 회사원이었어요. 엄마, 아버지 어떠세요? 어제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은주는 항상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걱정할까 봐서였어요. 엄마도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은주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어요. 아들이 떠난 후 은주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늘 하는 일이었지요. 전기요금서, 관리비 고지서, 그리고 각종 전단지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전단지가 있었습니다. 묻지마 여행 마이너스 이름도 신분도 묻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자유로운 여행을 원하시나요? 은주는 그 전단지를 유심히 봤어요. 예쁜 바다 사진과 함께 강원도 당일치기 여행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묻지마 여행이라. 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낯선 단어였지만 왠지 마음이 끌렸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전단지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남편의 점심을 준비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나로 살았을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아내로, 어머니로, 며느리로 살아왔지만 정작 박은주로 산 기억은 언제였을까요? 결혼 전에도 부모님을 도와가게 일을 했었고 결혼 후에는 곧바로 육아와 살림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간병인이 되어 있었어요. 은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57세의 얼굴이 비쳤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을 정도로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박은주. 자신의 이름을 불러봤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여보, 엄마, 어머니, 이모로만 불려왔거든요. 오후에 요양보호사 일을 하러 갔습니다. 85세 할머니를 돌보는 일이었어요. 은주 씨, 오늘은 좀 어때 보이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할머니는 관찰력이 좋으셨어요. 은주도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뭔가 달랐어요. 혹시 좋은 일 있어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은주는 웃으며 답했지만 속으로는 전단지 생각이 계속 났어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남편 간식을 사러 갔는데 계산대에서 또 그 생각이 났어요.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남편을 두고 여행을 간다니. 집에 도착하니 아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일 어땠어요? 응, 괜찮았어. 아버지는 별일 없으셨고요? 네, 조용히 계셨어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은주는 뭔가 답답했어요. 늘 남편과 일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엄마 가끔은 쉬셔도 돼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안 하면 누가 해? 그래도 괜찮다니까. 엄마는 이런 게 좋아. 은주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인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은주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단지를 다시 꺼내봤어요. 강원도 당일치기. 오전 7시 출발, 오후 9시 도착. 비용 8만 원. 그리 비싸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런 걸 해도 될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을 두고 혼자 놀러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동시에 간절함도 느꼈어요. 단 하루만이라도 자유롭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어요. 전단지에 적힌 번호를 누를까 말까 고민하면서 말이에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어요.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나로 살았을까? 그리고 조금 더 용기 있는 질문도 떠올랐습니다. 나도 한 번쯤은 나로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마음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편함에서 가져온 그 전단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은주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전단지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지만 마음은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생각했습니다. 점심 약을 챙겨주면서도 저녁 간병을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바다 사진이 맴돌았어요. 여보, 오늘 컨디션이 어때요? 은주가 물었지만 상호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가끔 눈동자가 움직일 뿐이었어요. 그날 오후 요양보호사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한 커플이 지나갔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부부가 손을 잡고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남편과 손을 잡아봤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아들 준수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일하고 왔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엄마 몸도 챙기셔야 해요. 준수는 늘 걱정이 많았어요. 괜찮다. 일하는 게 좋아. 은주는 습관적으로 대답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준수야, 혹시 내일 오후에 시간 있어? 왜요? 엄마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서. 아버지 좀 봐줄 수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물론이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알겠어요. 제가 하루 종일 있을게요. 준수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다시 전단지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무거웠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마지막 번호를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여보세요, 묻지마 여행입니다. 상냥한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내일 여행 신청하고 싶어서요. 네, 가능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지영이요. 순간적으로 다른 이름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박지영님.
내일 오전 7시 홍대 입구역 3번 출구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해버린 거였어요.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 아침 준비를 마치고 옷을 골랐어요. 무엇을 입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언제나 편한 옷만 입어왔거든요. 옷장 깊숙이 있던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결혼 전에 샀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낯선 모습이었어요. 오랜만에 화장도 해봤습니다. 엄마, 오늘 뭔가 다르시네요? 준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예쁘세요. 교육 가시는 거죠? 응, 다녀올게. 은주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미안했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홍대 입구역에 도착하니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로 보였어요. 박지영 님이세요? 직원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네. 가짜 이름을 부르니 묘한 기분이었어요. 39번 최민호 님과 짝이세요. 직원이 안내해 줬습니다. 최민호는 단정한 차림의 남성이었어요. 58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라고 해요. 지영이에요. 서로 가명으로 인사했습니다. 버스에 타자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처음 보는 사람과 하루를 보낸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여행 처음이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서요.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어요. 민호는 생각보다 말이 재미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글쎄요. 요즘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늘 다른 사람 것만 챙기다 보니까요. 은주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정작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두 사람은 점점 대화가 편해졌어요. 어떤 일 하세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의료 관련 일이에요. 지영 씨는요? 사람 돌보는 일이요. 서로 구체적이지 않게 말했지만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이 시간쯤 지나니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자 은주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와, 정말 예쁘다. 은주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바다 보셨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아마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걸 다 놓치고 살았네요. 첫 번째 코스는 해변 산책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데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발 젖어도 괜찮으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파도가 발끝을 적시자 은주는 깔깔 웃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어봤을까요? 조심하세요. 민호가 은주의 팔을 잡아줬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점심은 해변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싱싱한 회와 매운탕이 나왔어요. 맛있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게 드시네요. 집에서는 늘 같은 음식만 해 먹거든요. 가족들 때문에요? 네. 환자식 위주로요. 은주는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힘드시겠어요. 민호가 이해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걱정을 잊고 싶었어요. 오후에는 등대를 올랐습니다. 계단이 가팔라서 숨이 찼어요. 천천히 가요. 급할 것 없어요. 민호가 속도를 맞춰줬습니다. 등대 위에서 내려다본 바다는 정말 장관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물결과 하얀 파도. 와, 정말 멋져요. 은주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여기 올라오길 잘했네요. 민호도 감탄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워요.
은주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뭐가요? 이런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저야말로 고맙죠. 혼자였다면 이렇게 즐겁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오후 4시가 되자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버스에 타면서 은주는 아쉬웠어요. 이런 시간이 끝나간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지영 씨, 오늘 어떠셨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저로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요. 오늘만큼은 자유로웠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각자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연락처 주실 수 있을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망설였어요. 이런 만남이 계속되어도 될까요? 죄송해요.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해해요. 민호는 실망했지만 억지로 웃었어요. 대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잊지 못할 하루였어요.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지영 씨도요. 두 사람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은주는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준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떠셨어요? 응, 괜찮았어.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야, 오히려 기분이 좋아. 은주는 진심이었어요. 남편을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바다, 등대, 그리고 민호와의 대화.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남편을 속이고 나온 하루였으니까요. 이런 게 맞나? 은주는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행복한 하루였거든요. 여행을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그날의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새벽마다 남편을 돌보고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저녁에는 또 간병을 하는 똑같은 하루. 하지만 이제는 뭔가 달랐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바다를 보며 웃던 모습, 민호와 나눈 대화들.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은주가 남편에게 말했지만 역시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답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라고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그날을 그리워했지만 일상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어요. 더 이상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급작스럽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 아파.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했어요. 몇 달 만에 처음 내는 소리였습니다. 여보, 어디가 아파요? 은주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남편은 의식을 잃었어요. 119죠? 급히 와주세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남편은 응급실로 이송되었어요. 은주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즉시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빠르게 설명했어요. 수술이요? 네, 혈관이 막혀서 위험한 상태예요. 은주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집도의가 곧 오실 겁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나타났어요. 은주는 고개를 들어 의사를 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최민호 교수입니다. 바로 그날 만났던 민호였습니다.
은주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민호도 은주를 알아봤지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부인이시죠?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관상동맥이 90% 막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그럼 수술하면 살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호는 전문의로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은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고 은주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3시간이나 걸리는 긴 수술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은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남편이 걱정되는 마음과 민호를 다시 만난 당혹감이 뒤섞였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수술이 끝났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민호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다행히 혈관을 뚫는 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며칠간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은주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복잡했어요. 남편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은주는 로비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며칠 후 남편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은주는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했어요. 어머니, 좀 쉬세요. 준수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해. 은주는 남편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옥상에서 민호를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민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주는 어색했어요. 환자분 상태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때 강릉에서의 일,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해요. 은주가 고개를 숙였어요. 왜 죄송하다고 하세요? 제가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름도 말 안 했고.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은주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지영, 아니, 성함이 뭐예요? 박은주예요. 은주 씨. 민호가 은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을 후회하세요? 민호가 물었어요. 은주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정말 후회하는 걸까요?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저도요. 그날은 제게도 특별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 남편을 살려주신 분이시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은 그날로 남겨야겠어요. 은주가 힘들게 말했습니다. 그게 맞겠죠. 민호도 동의했지만 아쉬움이 역력했어요. 그럼 이제 환자와 의사로만 지내는 거죠? 네. 은주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은 아팠어요. 은주 씨, 네. 그날의 기억은 저에게도 소중해요. 민호의 말에 은주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 없는 마음을 품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남편 곁에서 밤을 새웠어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자니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은주는 속삭였어요. 제가 이상한 마음을 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자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일주일 후 남편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많이 회복된 거였습니다. 다행이네요. 민호가 회진을 돌며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은주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네,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해요. 민호는 전문적으로 설명했지만 은주는 섭섭함을 느꼈어요. 병원을 떠나면 민호를 볼 수 없을 테니까요. 퇴원 전날 밤이었습니다. 은주는 또 옥상에 올라갔어요.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먼저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내일 퇴원이시죠? 네. 잘 됐네요. 민호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선생님. 네. 그날 강릉에서 본 노을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정말 아름다웠어요. 은주가 회상하듯 말했어요. 그때 은주 씨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제가 누군지 느꼈어요. 두 사람은 그날의 기억을 공유했어요. 은주 씨. 네. 앞으로도 가끔은 은주 씨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민호의 말에 은주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노력해 볼게요. 그럼 됐어요.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건강하세요. 선생님도요. 두 사람은 악수했어요. 짧지만 따뜻한 접촉이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은주는 알았습니다. 자신에게도 꿈이 있고 바람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민호와의 인연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말은 가슴에 남았어요. 가끔은 은주 씨로 사세요. 그 말이 은주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어요. 걸음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말도 전보다 많이 했습니다. 은주는 새로운 마음으로 간병에 임했어요. 예전처럼 의무감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남편을 돌보고 싶었습니다. 여보, 오늘 기분이 어때요? 좋아. 고마워. 상우가 처음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은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살아서 돌아와 주셔서. 은주는 진심이었어요. 남편을 잃을 뻔했던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민호 생각도 자주 났습니다. 그가 해준 말들이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가끔은 은주 씨로 사세요.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을 잃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어느 날 요양보호사 일을 하던 중 문득 결심했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죠? 그러게, 은주야. 그런데 넌 왜 요즘 표정이 밝아졌니? 돌보던 할머니가 물었어요. 그런가요? 응, 뭔가 달라 보여.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변하고 있는 걸까요? 할머니, 혹시 꿈이 있으세요? 꿈? 이 나이에 무슨 꿈?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이나 가보고 싶은 곳 있으시잖아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 젊었을 때 배우지 못한 한글을 배워보고 싶어. 정말요? 그럼 같이 공부해요. 뭐? 정말?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주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할머니를 가르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은주는 할머니와 함께 한글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음, 모음부터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할머니가 따라 읽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할머니, 정말 잘하세요. 은주 덕분이야. 고마워. 이런 작은 보람이 은주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남편과의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여보, 요즘 일이 어때?
상우가 먼저 물어봤어요. 좋아요. 할머니께 한글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래, 좋은 일이네. 여보도 뭔가 해보고 싶은 거 없어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글쎄, 책이나 읽어볼까? 좋아요. 같이 읽어요. 부부는 함께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쉬운 책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들 준수도 변화를 눈치챘어요. 엄마,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 네, 예전보다 활기차 보여요. 그냥 마음가짐을 바꿔봤어.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준수는 어머니의 변화를 반겼습니다. 한편 은주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도전도 해봤어요. 온라인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을 더 받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어서요. 교육원 상담사에게 말했습니다. 좋으시네요. 평생 교육이 중요해요. 새로운 공부는 은주에게 활력을 줬어요. 뇌과학, 심리학, 재활치료법까지 다양한 분야를 배웠습니다. 여보, 오늘 이런 걸 배웠어요. 은주가 남편에게 배운 내용을 설명해 줬어요. 그래, 재미있겠네. 남편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몇 주 후 은주는 용기를 내어 더 큰 변화를 시도했어요. 준수야, 엄마가 자격증을 하나 더 따려고 해. 어떤 자격증이요? 사회복지사요. 준수가 놀랐어요. 사회복지사요? 왜 갑자기?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나이는 상관없어. 배우고 싶으면 배우는 거지. 은주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으시면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네, 엄마 꿈을 응원해요. 아들의 지지를 받으니 더욱 힘이 났어요.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한 은주는 새로운 세계를 만났습니다. 상담 이론, 복지정책, 인간관계론까지 배울 게 많았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특히 상담 이론은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어요. 여보, 저 요즘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 다행이야. 여보도 함께 공부해 볼래요? 나는 힘들 것 같은데.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남편도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 후 은주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은주 씨, 복지관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어요? 요양보호사 교육원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복지관에서요? 네, 어르신 상담 일이에요. 은주 씨 같은 분이 필요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경험도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은주는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용기가 있을까요? 그날 밤 남편과 상의했어요. 여보, 복지관에서 일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여보 간병은 어떻게 해요? 낮에는 괜찮아. 많이 좋아졌잖아. 남편이 은주의 등을 밀어줬어요. 그럼 해볼까요? 해봐. 은주가 하고 싶은 일이면. 남편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주는 복지관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의 상담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주라고 해요. 반가워요. 잘 부탁해요.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첫 상담은 떨렸지만 금세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할머니, 어떤 것 때문에 걱정이세요? 아들이 연락을 안 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은주는 진심으로 공감해줬어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한 달 후 복지관 팀장이 은주를 불렀어요. 은주 씨, 어르신들 반응이 정말 좋아요. 감사해요. 계속 이 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은주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집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가족 대화가 늘어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준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뭐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모습이요. 늦었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었어. 전혀 늦지 않았어요. 엄마는 지금이 가장 빛나세요. 아들의 말에 은주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은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몇 달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박은주. 자신의 이름을 불러봤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민호의 말이 떠올랐어요. 가끔은 은주 씨로 사세요.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남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의 의미를요.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강릉에서 본 그 별들처럼 밝았습니다. 은주는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주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복지관 상담사로 일하는 것도 자리를 잡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도 합격했습니다. 축하해요, 은주 씨. 복지관 동료들이 케이크를 준비해 줬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은주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집에서도 변화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남편 상호는 이제 웬만한 일상생활은 혼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복지관에서 어땠어? 상호가 먼저 물어봤어요. 좋았어요. 새로운 어르신이 오셨는데 마음을 많이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럼 다행이지. 여보는 오늘 뭐 했어요? 책 읽고 산책도 했어. 남편도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은주에게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은주는 우편함에서 낯익은 병원 봉투를 발견했어요. 민호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하게 열어봤어요. 안에는 심장질환 관리에 대한 책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 한 장이 함께 있었어요. 환자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최민호. 은주는 잠시 멈칫했어요. 민호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메시지였습니다. 책자를 넘겨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책 사이에 작은 사진이 끼워져 있었거든요. 강릉에서 함께 올랐던 등대와 바다 사진이었습니다. 그날의 붉은 노을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은주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정말 행복했지.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조심스럽게 간직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사실 몇 달 전에 하루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상우가 고개를 돌려 은주를 봤어요. 여행? 네. 혼자 바다를 보러 갔었어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죄송해서요. 여보를 두고 혼자 놀러 갔다는 게. 상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밝아진 거구나. 여보, 미안해, 은주야. 상우가 갑자기 사과했어요. 왜 미안해요? 내가 너무 의존만 했나 봐. 내 인생을 생각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넌 나를 돌보느라 내 자신을 잃고 살았잖아. 상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해. 나는 괜찮아. 여보. 은주는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며칠 후 아들 준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엄마, 아버지,
우리 가족여행 가는 게 어때요? 가족여행? 네. 아버지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엄마도 휴가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은주와 상우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때, 여보? 상우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가족끼리요. 일주일 후 가족은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은주가 혼자 갔던 강릉이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예쁘네요. 준수가 바다를 보며 감탄했어요. 그러게. 공기도 좋고 상우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은주는 그날 혼자 섰던 등대를 올려다봤어요.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저기 등대 올라가 볼까? 은주가 제안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천천히 가면 돼. 세 가족은 함께 등대를 올랐어요. 상우는 힘들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와, 경치가 정말 좋네요. 준수가 소리쳤어요. 등대 위에서 내려다본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그날과 같은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 찍을까요? 준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좋지. 세 가족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은주는 행복했어요. 이런 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펜션에서 은주는 발코니에 나와 별을 봤어요. 그때 상우가 나왔습니다. 잠 안 와? 네, 좀 답답해서요. 은주야. 네, 고마워. 상우가 갑자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뭐가요?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봐줘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은주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함께 살아가요. 서로 의지하면서요. 그래, 함께 살자. 부부는 별빛 아래에서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은주의 일상은 더욱 충실해졌어요. 복지관 일도 재미있었고 가정도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지역 병원과 연계한 건강 강의였습니다. 오늘 강의하실 분은 심장내과 최민호 교수님입니다. 팀장이 소개했어요. 은주는 깜짝 놀랐지만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들어와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해주세요. 민호가 말했을 때 은주는 손을 들었어요. 환자 가족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마음 상태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따뜻하게 돌봐주시면 됩니다. 민호는 은주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강의가 끝난 후 은주는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했어요. 아, 은주 씨. 여기서 일하시는군요. 네,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잘 됐네요. 어울리실 것 같았어요. 남편도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예전의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은주 씨. 네.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요. 감사해요. 선생님 말씀대로 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세요. 그 모습이 보기 좋아요. 민호의 격려에 은주는 고마웠습니다.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네, 은주 씨도요. 두 사람은 따뜻한 인사를 나눴어요. 이제는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다시 그 사진을 꺼내봤어요. 등대와 바다가 담긴 사진을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그리움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자신을 변화시켰고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졌다는 걸 알았거든요. 고마워. 은주는 사진을 보며 속삭였어요. 민호에게 그리고 용기를 낸 자신에게 말이지요. 1년 후
은주는 복지관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사회복지사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하해요, 팀장님. 후배들이 축하해줬어요. 고마워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집에서도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준수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은주야, 축하해. 상호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은주는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일기를 썼어요. 57세에 새로 시작한 인생.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여행. 그 과정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 모든 것이 감사하다. 창밖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강릉에서 본 그 별들처럼 밝고 아름답게요.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더욱 기대되었어요. 나로 존재했던 하루의 기억이 평생의 삶을 지탱하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 불꽃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빛이 되고 있었어요.